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닉네임 레미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에 대한 환상과 2030 세대의 회사의 지리적인 저항선, 콧대에 대해. 붕어 형님 주제도 자주 다뤄지는 것 같아서 제 주변의 난놈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 보면 흔히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IT 개발자들은 마지노선이 판교다. 심지어 요즘은 판교도 가기 싫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예전에는 대전까지는 갔지만 요즘은 서울이나 경기도 신도시 인근 선호. 근데 문제는 집이 강남 상구 쪽에 본가 혹은 자가가 있는 경우는 이해하지만 본가랑은 멀지만 강남권이나 판교 분당에 자취하면서 그 아래로는 안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말해 아직 집불도 없는데 눈만 높은 케이스가 은근 있습니다. 정작 이들이 월급으로 임원하지 못하면 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만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 2030 세대 중에서도 난놈들은 생각보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가리지 않습니다. 대치동 초박이 친구도 지방광역시는 나는 살만하다고 만족합니다. 이 친구는 지방에서 애 낳고 살다가 중등쯤에 서울 올라올 계획. 지방생활 메리트는 좀 더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이 주거비도 수도권보다 낮고 아주 깡충만 아니라면 오히려 수도권에 갭 투자해놓고 생활비도 여유가 생겨서 삶의 질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구미, 포항, 울산, 대구 등에서 거주하면 수도권 갭 투해놓고 월세로 회사 근처 거주하면 삶의 질과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유명 아파트 소유주 중에서도 6시쯤에 한 집은 지방 소유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급여 조건이 비슷하면 지방 사람이면 웬만하면 지방에서 생활하는 게 이득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사람이 다주택 포지션에서 유리함. 그리고 간혹 저 아는 동생 중에도 서울에서만 살았고 지방은 여행으로밖에 안 가봤는데 서울 말고는 못 산다 어쩐다 하는데 정작 생활 패턴이 지금 일도 쉬고 있어서 집, PC방, 편의점 어쩌다 건대 가서 술 마시기 끝입니다. 정작 서울 인프라 눈꽃만큼도 이용 안 하면서 지방 못 산다 어쩐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그냥 무슨 말이에요? 서면이 여러 개인 느낌이라고. 찰떡 비유까지는 아닐지라도 서울 토박이의 지방도 살아봤고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말입니다. 네,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면, 부산 서면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서울 사람들도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같은 서울 사람이라도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네. 서울 사람이라고 지방 내려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 내려오는 거 다 겁나는 거 아니에요. 겁내하는 사람이 있지만 겁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많다. 이거를 좀 대변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레미안이 봤을 때 좀 한심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네. 사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서울 출신이지만 왜 이러고 살까? 네. 왜 이러고 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도 그렇거든요. 지방 사는 사람들도 무조건 서울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일자리가 있으면 지방에 눌러 앉고 싶어 해. 그런데 이제 원하는 일자리 못 가니까. 지방은 대부분 이제 현장 일이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현장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현장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지방에 있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네. 오히려 지방 일자리 구하면 지방 사람들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생활 환경이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방 가는 거죠. 예. 기피하는 게 많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기피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이 좋거나 대단한 사람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내면 예고심이 그런 거잖아. 그 기피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잘 살거나 능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만한 방법을 마련해놨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쟤는 뭐 벌이도 별로 안 좋고 모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서울에서 아둥바둥 사는 거지?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레미안이 그런 거예요. 레미안 얘기가 뭐냐면 서울엔 살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 사람도 그렇지만 서울 토박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엄청나게 젊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지빛깔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서울에 1000만 인구라고 봤을 때 한 650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넓게 잡으면. 부모님 세대나 뭐 집 가지고 있고 뭐 나름 이제 터전 낚아놔서 괜찮은데 그 자손들. 네. 자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난 서울에 특히 아파트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왜 부러워하지 않냐 하면요. 서울의 아파트가 보면 신축도 있지만 구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구축은 엄청 안 좋거든. 난 구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구축 아파트가 어떠냐 하면 집이 따따따 붙어 있고 복도식 아파트잖아. 서울에 이제 드라마 같은 복도식 아파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구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막상 구축을 재개발도 못해요. 재개발 잘 안 들어가잖아. 우리 집을 재개발 지방이 훨씬 더 많이 하지. 더 많이 깨부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난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런 아파트에 사는 거는. 서울에 보면 35년, 40년 그 재개 만드니까 그걸 리모델링 살잖아요. 아무리 리모델링 해봤자 구축이잖아, 안 그래요? 껍데기만 뭐 번지르하게 해서 안에 속 알맹이까지 다 꺼낼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복도시 아파트는 단점이 일단 방음이 안 되고 보안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옛날 아파트 특징이 뭐냐면 옛날 아파트는 그 관리실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나 하자가 굉장히 더뎌요. 그건 서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서울에 뭐 노른자 땅에 살고 있어도. 그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옛날 아파트는 지하로 꺼져 있지 않으니까 차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러면 지상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거야. 레미아님. 서울분도 지방 내려가 지방이. 근데 그 왜 내려가겠어? 돈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 그런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약간 딜레마예요. 이게 그런 거야. 네. 어떤 딜레마냐면 막상 서울분이 지방에 갔을 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왜 내려가냐? 돈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돈으로 굴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막상 그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도 적응할지 못할지도 몰라. 한 30점 생각해봐요, 레미안님.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고충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서울 분들이 지방에 사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지방의 문화를 견디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 분들이 솔직히 좀 팩트리 얘기할게요. 지방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바닥이에요. 기본적으로 싸가지 없다, 참을성 없다, 깍쟁이다. 이 깍쟁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죠. 서울 사람들 깔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깍쟁이라는 게. 까다롭다는 거죠.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가리는 거 많고, 따지는 거 많고, 잘 못 참고. 예. 보통 지방 사람이 서울 사람들을 좀 하대하려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밑바탕이 다 깔려. 이거 지방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야. 서울 사람들이 서울 말 쓰잖아. 그 가만 안 놔두려 그래. 멘탈이 약하면 좀 살아나기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예.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서울 사람이라도 다르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런 지역만 선호한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지역만 선호할 만한 예,
선호할 만한 지역에 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가 그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떠나게 되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일을 못해. 지방 가서 이 일을 못해요. 그럼 다른 일 해야 돼.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뭐 어떻게 할까? 이게 다 보면 맨 처음엔 내가 떼쓴다고 생각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유가 있는 게 그런 지역만 선호하는 분들 그런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감옥 같은 거지. 못 떠나는 거죠. 남자분들 그런 경우, 여자분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여자분들 여기 떠나면 이런 일을 다른 데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데서 또 일을 하면 또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냐? 또 많이 벌지 못하는 거야. 많이 벌지 못하다 보니 유지비로 돈이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오래 살았지만 생활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애매하냐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데 살고 있으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자기 집 하나 없고 맨날 월세 살고. 네. 원도 못 벗어나니까 어차피 난 죽어도 여기 못 깨어나다 싶어가지고 차는 좀 바꾸고. 네. 차사는 안 늘어나고. 그렇게 살기 놔두세요. 아니, 레미아님. 그렇게 살기 놔둬요. 근데 막상 레미안이 생각해봐. 그렇게 인프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프라 쓰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인프라는요, 굉장히 한정적이야. 레미안이 안 그래? 솔직히 난 인프라 그러기 너무 어이가 없어. 자기들이 뭐, 지금 동네 시설을 얼마나 쓴다 그래. 얼마나 쓴대 그래. 얼마나 안다 그래. 안 그래요? 뭐 마트가 몇 군데 있고 뭐 음식점 있고 다 써봤어? 다 가봤냐고. 막상 가는데 뻔합니다. 편의점, PC방, 빨래방 이게 전부야. 커피숍 한 4개가 전부예요. 젊은 사람들 가는 게 뭐 엄청 많이 갈 것 같아? 딱 그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이거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지방 광역시는 뭐 못하는 곳이 없고요. 시 단위만 가더라도 뭐 도 단위 시 단위만 가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왜냐 생각해봐요. 인프라를 내가 전에 얘기했지. 인프라가 돈이라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근데 버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 안 그래요? 수도권 인프라가 다 돈이잖아요. 돈. 그분들 왜 인프라 같은 거 시설 왜 만들어놨어요?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내가 아무리 뭐 주변에 시설이 갖춰진 게 많아도 버는 게 뻔하고 수중에 남는 게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을 거의 인프라로 얘기한다고? 그거 솔직히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 그렇게 살라고 놔두세요. 그렇게 살아가게 놔두세요. 나중에 나이 들고 돈 없어가지고 그런 데도 못 가면 이제 그런 데다가 능력 없어가 쫓겨나면 알겠지 뭐. 그런 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난 좋은 거야. 아니 그런 사람들 자꾸 그렇게 있잖아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 뭐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얘기는 했지만 안 바뀌더라고. 뭐 안 바뀌면 어떻게 하냐. 나이 들어서 자기 깨닫는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는 지분을 차지해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난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많죠, 여러분. 좀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놔두세요, 그냥. 뭐 자기들 뭐 그렇게 자기 좋으니까 사는 건데 그 대신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묘안이 없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지 뭐. 뭔가 좀 그래요. 보면 서도권 분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야. 근시안적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 인프라를 따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지방이 보면서 이제 갭투자하고 뭐 그건 미래를 보는 거잖아.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고 갑갑하고 좀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좀 자산을 불리면 나중에 살기 편하다는 거잖아. 근데 인프라를 따진다는 건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그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좀 MZ세대들의 좀 단점이 그거예요. 특히 Z세대 단점이 너무 근시안적이야. 예, 네, 근시안적인 마인드예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기는 근시안적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게 만족스럽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지금 당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근시안적인 가진 사람들하고 좀 예, 멀리 보는 사람의 어떤 갭 차이는 확실하게 늘어날 겁니다. 직업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알겠죠. 나이 먹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함정이야, 여러분. 이게 인프라의 함정이야, 인프라의 함정. 인프라의 함정이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사회초년생들 다 원룸에 살자. 원룸에 살자. 다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은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당장 비슷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잖아. 왜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월세나 어떤 기본적인 부대 비용이 계속 돈이 나가니까 돈을 못 모아요. 못 모아서 전세를 나갈 생각을 못 해. 그냥 계속 거기 갇히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좋지. 막 부모님 떠나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주변에 다 있어가지고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좋지. 발품 안 팔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다 해결하고 배달시켜 먹고 좋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봐. 10년 지났는데 난 계속 여기 살고 있어. 나 말고 다른 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어. 그 누구 좋은 일 하는 걸까? 그 건물주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인프라가 좋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갇혀진 게 많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쓰면 돈이 안 보이는 거야. 결국 이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레미안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많이 받잖아요. 경제교육 같은 거 많이 받고, 네. 뭐, 투자하는 것도 배울 거 아니야. 근데 서민의, 서민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당장 배고프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런 거 익숙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환경의 차이가 무시 못하는 거야, 가정환경. 보통, 아버지가 집이 잘 살아도, 아버지가 막 돈을 흥청망청 쓴다, 그런 거 못 본 애들 많아요. 그래서 놔둬야.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 놔둬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게. 네.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 설득시켜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저렇게 안 살면 돼. 내가 저렇게 안 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참 재밌게 굴러가겠네, 앞으로. 네. 레미안이 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